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좀 잘 안 들리시는 분 있으시면 채팅을 못 남기시겠네요. 잘 안 들리는 분은 한번 적어드려야겠네요.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오디오 테스트 중입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잘 들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원장님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사업단 하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설명회 고객이 다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어요? 네, 이어가지고 음, 오늘은 노무 뽀개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노무 이슈들도 있고 또 그간에 저희가 뭐 교육해드리고 했던 것들도 있는데 좀 변화된 것들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사실 저는 원장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무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저는 자격증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진행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뭐 노무사님, 세무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법적으로 좀 관련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노무랑 세무랑 걸쳐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안내하고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도 저도 아니니까 좀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알아본 선에서 원장님께 공유를 해드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원장님들 상황에 맞는 질문들을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꼭 확인을 해가지고 원장님께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수로 노무뽀개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노무뽀개기 실전편, 피처링 세무입니다. 제가 오늘 원장님들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두 가지예요.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적인 얘기예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을 500만 원, 교부했다는 거를 확인되지 않아도 500만 원, 그리고 11월 19일부터 의무화된 게 임금명세서 교부예요. 임금명세서 교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벌금을 500만 원 물겠다 하는 거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근로계약서 문제로 분쟁이 되는 사례를 한 2건 정도 보긴 했었는데 이거는 노무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 강사분과 우리 원장님과의 어떤 분쟁이 발생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악용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안 되나요? 네, 안 해도 되긴 합니다. 네, 분쟁이 나지 않으면.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적인 것들. 네, 우리 학원을 하면 이 세 가지 교육기관이 아니죠. 정부기관들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먼저 교육청, 국세청, 노동청 나눠지는 것들이고요. 교육청은 우리가 학원 교습소는 무조건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하고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오픈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고 났을 때 좋은 점 우리는 면세 사업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안 좋은 점 너무 많습니다. 학원에 뭐 알림을 넣어야 된다든지 뭐 환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당 수업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 국세청은 우리 매출 신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이슈 우리가 이제 수업을 현금 매출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차명계좌는 우리가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 높으신 분들이 해당되는 게 차명계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학원도 간단해요. 원장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다른 분이 입금을 받으면 차명계좌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죠. 이 외에도 뭐 신고라든지 현금 영수증, 뭐 출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노동청, 마지막으로 노동청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강사와의 분쟁밖에 없어요.
강사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핵심 이 세 군데는 서로 정보를 교류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교육청은 교육청 것만 관심이 있고요. 국세청은 국세청 것만, 노동청은 노동청 것만 관심이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습소에 인원이 늘어서 어쩔 수 없이 강사를 고용했다.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요즘에 이제 지역별로 채점 강사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는 교육청들이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빡빡하게 보는 것들이 있죠. 교습소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봤을 때는 강사를 고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용을 했어요. 네. 고용을 해서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에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원장님들께서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교육청과 국세청은 교류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우린 교육청은 강사가 없는 거고 국세청은 당연히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강사가 학력 기준인 2년 이상 이수자가 아닌데 인건비 신고 국세청에 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 1번 문제를 풀었다면 2번 문제는 유형 문제잖아요. 네, 유형 문제 가볍게 풀 수 있어요. 교육청에 해당하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가 핵심입니다. 네, 교육청에 보고하면 안 되지만 인건비 신고는 우리가 사업자로서 해야 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제가 진행을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노무의 핵심, 우리가 강사를 고용한다라고 하면 핵심은 강사를 고용함으로써, 강사뿐만 아니죠. 아르바이트를 고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것들은 핵심은 이 강사가 근로자냐 아니냐, 근로자이냐 아니냐가 첫 번째 과제인 거고요. 이 모든 것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강사가 신고를 해야지 시작이 되는 게 노무 관련된 이슈예요. 이분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 핵심은 분쟁이 없는 거예요. 분쟁이 없는 거. 근데 분쟁이 없는 거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나요?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왜? 분쟁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으키죠? 그분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부터 마음 먹고 분쟁을 일으키러 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어느 정도 법은 알고 이 사람이랑 싸워야 분쟁이 줄겠죠. 계약서 나 일주일 뒤에 쓰려고 했어 라고 하면 그 주장은 보통 일주일 뒤에 쓰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뒤에 많이 쓰잖아요. 처음에 본 다음에. 하지만 우리가 계약을 하고 수업을 하기 전에 써야 되는 게 정상적이다라는 걸 알고 강사분과 얘기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핵심은 분쟁이 없는 거예요. 상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근로자는 누구냐? 근로자라고 하는 순간 노무관계의 법이 생기는 거고요. 근로자가 아니면 노무 이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누구냐? 나는 3.3% 떼고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이 사람은 근로자예요? 아니에요?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네. 이런 것들이 핵심이에요. 3.3% 원천 징수하는 거는 근로자 여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거는 개념 자체가 직원이냐 아니냐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직원이냐 사업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의 제일 큰 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느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느냐. 그리고 근로를 하면서 내가 돈을 받아가느냐. 우리 학원으로서는 제일 큰 이슈입니다. 이 사람이 근로를 하느냐 마느냐. 어렵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수업만 하고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이 없다. 자기가 수업할 때 수업만 하고 간다. 라고 하면 근로자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얘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공통적으로 봅니다. 급여, 출근 시간, 휴게 시간, 내 마음대로 하느냐 안 하냐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근로자냐 아니냐를 두는 거지 세금을 뭘 뗐다고 해서 근로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는 이 세 가지로 강사료를 많이 지급합니다. 첫 번째, 월 고정급, 임금을 정해두고
강사를 운영하는 거. 두 번째, 시간 곱하기 단가. 네, 시급제 두는 거. 그 다음에 몇 대 몇 하는 게 거의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학원은 없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월 고정급 시급 곱하기 단가는 그냥 근로자예요. 누가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근로자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노무 이슈들이 다 적용이 된다. 비율제가 애매합니다. 비율제는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비율제는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나뉘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강의실 하나를 주면서 나 몇 프로 떼고 너 다 가져가 하는 것들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업자예요. 정확하게 몇 대 몇 하는 거. 혹은 뭐랄까 그 전전세라고 하죠. 강의실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 너가 다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로자가 아닌 순간 계약서, 뭐 노무 관련 이슈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대 사업자로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율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최소 얼마는 내가 보장해 줄게. 11명부터는 몇 대 몇 하자.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왜? 처음 사업관계 했을 때는 기본 보장이 없으면 수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근로자로 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근로자로 볼 확률. 이렇게 했다고 무조건 근로자 아니에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근로자냐 아니냐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어디서 분장하러 갔을 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요거 완전한 비율제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근로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노무 관련 이슈가 나오는 것들은 다 지켜야 한다. 다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세무랑 좀 묶이죠. 그럼 근로자가 있어. 네, 근로자가 있어요. 우리 학원의 강사는 근로자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노동을 받게 되고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인건비 신고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교습소를 하다가 확장을 한 경우, 공부방을 하다가 확장을 하셨거나 강사 운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인건비는 신고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돈만 입금하는 게 유리한가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매년 신고를 합니다. 얼마를 벌었고, 이 벌었고 하는 거는 찍힌 거예요. 찍힌 거.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다. 썼다도 찍힌 거예요. 찍혔다가 뭐죠? 신고가 되는 거를 했을 때 우리가 얼마를 벌었냐가 나오거든요. 얼마를 벌었냐 가지고 뭘 하죠? 5월에 네, 신고를 하죠. 소득세 신고하고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신고를 한 게 있고 신고를 안 한 걸로 구분을 하면 우리는 신고를 한 건 무조건 비용 처리를 받습니다. 여기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세금이 왔다 갔다 하겠죠. 내가 얼마 버는 거에 따라서. 신고를 안 하면 여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용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안 하신 분들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신고하는 게 낫다. 무조건 설명은 조금 잘못될 수 있어요. 안 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연간 한 600만 원 이하를 버신다거나 하는 분들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업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대부분 그거 이상 수익이 있는 거니까 신고를 하는 게 우리가 세금적으로는 일단 이득이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 교육청 상관없이 교육청과 상관없이 우리가 세금적으로만 보더라도 인건비는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인건비 지급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자. 근로자는 뭐였죠? 우리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월 고정급이 지어져 있고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 요즘 강사분들 말 잘 안 듣나요? 네, 근로자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가 어렵죠.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 강사분들을 사업소득자로 많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요. 근로자지만 사업소득자로 많이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자를 다른 말로 하면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 일용직은 쉽죠. 하루 근무하는 사람.
하루 근무하고 보통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 학원에서 하루 근무하는 거 네, 일용직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원은 사업소득자로 많이 신고하죠. 네 번째, 기타 소득자. 기타 소득자는 뭘까요? 네, 한 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일회성으로 우리 학원에 강연을 왔다. 라고 하면은 기타 소득자 분류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가지의 큰 틀로 우리가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 비용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로자는 네, 직원급여와 퇴직급여로 분류가 되게 신고가 되는 거고요. 사업소득자는 용역수수료로, 일용직은 잡급으로, 기타 소득자는 기타 수수료로 해가지고 각각의 세금과 이런 것들이 이후에 매겨지는 건데 이 노무와 세무가 엮인 거예요. 우리는 주로 근로자와 사업소득자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로자는 뭐였죠?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고 우리가 페이를 지급하는 월급, 시속 곱하기 단가로 하는 근로자가 정상. 사업소득자는 프리랜서. 근데 두 개가 섞이죠. 왜? 우리 근로자에게도 프리랜서처럼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하나씩 얘기 드리겠습니다. 섞였네요. 인건비 신고는 하시는 분들은 요걸 많이 보실 거예요. 요걸 통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 매월 10일에 지급하는 게 인건비 신고예요. 이제 제가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지급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로자에게 세금을 지급하는 거. 4대 보험으로 지급을 하느냐, 3.3%로 지급을 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우리가 3.3%로 되어 있는데 3.3%는 아주 간단해요. 제가 4대 보험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4대 보험. 4대 보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4대 보험을 주고 3.3%로 주면 4대 보험은 직원, 3.3%는 프리랜서로 알고 있지만 아까 뭐였죠? 돈 지급하는 것과 근로자냐 아니냐는 거는 다르다. 두 번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마찬가지예요. 돈 지급하는 것과 다르다. 근로자이더라도 학원에서는 많이 3.3%로 지급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4대 보험으로 지급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라는 거거든요. 4대 보험을 했을 때 세금은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원천징수가 여기서는 3.3%인데 퍼센트가 달라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4대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4대 보험이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원장님과 강사분이 반반 지급을 하는 거예요. 반반. 그래서 우리가 4대 보험을 준다고 하면 이분에게 200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은 200만 원 플러스 이 4대 보험의 반도 포함해서 우리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분에게 줄 돈의 과세 근로소득만 합니다. 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과세 근로소득이에요.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면 뭐가 빠지는 거죠? 비과세는 빠지는 거예요. 비과세. 빠지고 보험료를 줘야 되는 거. 비과세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대, 유지비, 육아수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두는 이유는 뭘까요? 요거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면 급여를 좀 더 줄 수 있겠죠. 왜? 보험료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별도로 잡고 4대 보험료를 계산을 해서 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4대 보험. 4대 보험은 뒤에서 제가 더 풀어드릴 거예요. 3.3% 간단해요. 돈에서 3.3%만 떼고 주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많이 3.3%로 하고 학원 강사들이 3.3% 주는 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논쟁이 있지만 허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대 보험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4대 보험에 국민연금 의무적으로 들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요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나중에 됐을 때 노후가 됐을 때 이 근로자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는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뭐 119, 뭐 이거 주사 맞는 거 다 포함되겠죠. 고용보험은 그만뒀을 때를 대비해서 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장님들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보호한다고요? 강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4대 보험을 가입을 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금액 계산은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많이 비싸요. 5대5. 5대5. 국민연금은 4.5 대 4.5. 건강보험은 3.2, 3.2. 0.275, 0.275, 0.65, 0.65. 이 외에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고용안전직업능력. 여기는 근로자 보험 부담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하고 하는 거고요. 보통 이걸 다 합치면 몇 프로? 10.5%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4대 보험을 줄 강사가 있다. 이분의 급여가 200이다. 그러면 얼마 주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200 곱하기 아니지. 200만 원 더하기 200만 가로 열고 200만 원 곱하기 10.5 가로 닫고. 네, 몇 학년 건가요? 네. 이렇게 비용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강사분은 200만 원에서 요 아래 거 10.5까지 안 되고 약 10%를 떼고 강사를 받는 게 4대 보험이다. 그러면은 두 가지 나뉩니다. 이거를 떼고 주는 게 나을까? 받고 주는 게 나을까? 원장님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4대 보험을 안 하고 싶고 강사분도 안 하고 싶어서 왜? 10%를 떼니까 3.3%랑 비교하면 많이 떼잖아요. 안 하고 싶어서 우리가 대부분의 계약을 3.3%로 묶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요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되고요. 네, 대출. 두 번째, 뭘 받아야 되죠?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요청들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왔을 때 우리는 이분보다도 돈 계산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아, 이분이 월급이 150만 주기로 했으면 내가 4대 보험을 들면은 165 정도 되겠네. 그러면은 이걸 가입을 하고 주는 게 나은 건가? 3.3% 나은 건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판단 기준으로 우리가 돈 계산, 3.3%가 나은가? 이분이 근데 희망을 해. 그러면 원장 선생님 급여를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돈적인 측면, 아까 근로 이슈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여기 적힌 금액들을 계산을 한 걸로 지금 이번 노무의 이슈, 급여 지급 명세서에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 명세서를 강사분에게 매달 돈을 입금할 때 줘야 된다라는 게 이번 19일부터 개정된 법이고요. 사실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법입니다. 사실 특히나 우리 또 소규모들에서는 진행하기 쉬운데 이 법을 실행한 배경은 간단합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거 보면 쉽잖아요. 이거 보면 급여를 잘못 줬구나. 이건 문제가 있었네. 라는 판단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안 주면 되지만 분쟁이 일어날 때 대비해서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있잖아요. 요런 금액을 150이면 곱하기 4.5 곱하기 3.23 곱하기 0.275를 여기 적고 나머지 금액을 요거 빼기 요걸 해서 실수령액을 원장님 강사분에게 입금을 하고 명세서를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죠. 너무너무 싫은 법은 맞지만 알아야 되는 법이다. 실효성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3.3%는 지금 대부분들이 하고 계실 거니까 간단합니다. 3.3%도 그럼 임금지급 명세서를 써야 되나요? 써야 됩니다. 법적으로는요. 법적으로는. 근데 쓰는 게 너무 간단해요. 네, 3.3% 금액만 적으면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적기가 너무 쉽죠. 가끔세 주민세 3%, 0.3%만 적고 세후 금액을 적으면 되니까요. 3.3%는 아까 말한 건강보험료, 뭐 연금보험료 누가 내죠? 원장님이 내주시나요? 아닙니다.
그분이 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적을 필요 없고 우리는 3.3%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일부 원장님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기본급 시간의 수당을 적고 3.3% 적고 실수령액만 지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복잡하죠. 제가 뒤에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3.3%에는 붙는 이슈는 이거밖에 없어요. 주휴수당. 네, 주휴수당. 물론 뭐 5인 이상은 뭐 연장 근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보통 10시 이후에는 수업을 안 하는 게 교육청 법이죠. 하지만 뭐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고 가장 큰 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실 이제 좀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대부분들 다 진행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일주일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우리가 하루를 유급급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한 거예요. 두 번째 이슈, 최저시급이죠. 내년에 또 많이 오릅니다. 2020년에서 2021년은 많이 안 올랐는데 이번에 5.1%가 올라가요. 이제 점점 우리가 산출해 놓는 금액에 점점 도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주휴수당이 포함 안 된 금액이고요. 이게 포함이 되면 더 올라가는 구조죠. 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하루에 8시간 근로를 하고 1시간에 1만 원 시급을 주기로 했을 때의 계산 방식이에요.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월화수목금 5일 근무를 하는 게 기준으로 하면은 하루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40만 원 나누기 5한 하루치가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하루에 8만 원이니까 8만 원이 더 추가돼서 일주일에 48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만근을 했을 때요. 하루 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월수 근무로 하루당 8시간을 했다라고 하면은 월수금은 달라요. 월화수목금 다 근무하는 거랑 월수금은 5분의 3 개념이 되는 거예요. 5분의 3. 그래서 8만 원에 5분의 3을 주는 형태인 거고요. 월수는 당연히 5분의 2치를 더 주는 거예요. 하루를. 월수를. 월요일 하루만 했다. 이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루만 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15시간이 안 돼서 안 주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지나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뭐다? 15시간이다. 주 1에 5일 일하는 걸 기준으로 하루치. 3일이면 5분의 3. 이틀이면 5분의 2. 우리 비례식 몇 학년 거죠? 네, 이 방식. 네,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주휴수당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급여는 간단합니다. 원래 정해진 급여에서 플러스 주휴수당 급여를 지급을 하고 3.3%면은 뭐가 붙는다고요? 여기 붙어가지고 실지급액하고 명세서를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휴수당. 네, 나는 이거 계산하기 매번 하기 귀찮아 라고 했을 때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보시면 여기 찾아줘 세무사라는 이 홈페이지랑 아무 연관이 없고요.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10,000원 8시간 근무를 했다. 일주일에 몇 번 근무한다? 5번 근무를 한다. 주휴수당 적용을 한다. 세금을 뭘 뗀다. 선택을 하고 3.3%다.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주급 쭉 나옵니다. 이거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3.3%까지 해가지고 계산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까 몇 시간 이하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했죠?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게 또 잘 모르겠네요. 15시간, 15시간. 15시간이 안 되게 제가 잡아볼까요? 하루 8시간이니까 주휴수당이 발생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동 계산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시간에 3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4, 3, 10.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4시간이 4일이다 하는 순간 발생을 해서 16만 원이 아니고 19만 2천 원이 되는 거예요. 계산 방식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3.3%를 할 건지 4대 보험을 적용할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뭐 공유하는 것들은 다 공지사항에 공지를 할 거니까 지금 막 사이트에 안 적으셔도 돼요. 네, 다음.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인 이상이냐, 5인 이하냐. 5인 이상과 이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5인을 계산하는 것도 어, 방식이 그 주휴수당 월화수목금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5인 미만이 적용 안 되는 게 근로시간, 뭐 가산임금, 연차수당 적용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연차수당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이분이 휴가를 안 갔을 때 5인 이상이면은 연차수당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쉰다면. 어, 휴업수당 다 마찬가지예요. 해고 적용되고 안 되고 다 마찬가지예요. 5인 이상은 사실은 더 복잡하고 더 복잡한 노무 교육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시간이 마련된다면 이것만 풀어야 될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인 미만의 이슈를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5인 미만과 5인 이상을 구분하는 5인은 뭐냐? 예를 들어 월요일에 한 명이 출근해요. 화요일에 한 명, 수요일에 한 명, 목요일, 금요일 5인이잖아요. 이거는 이 5인에서는 몇 명으로 계산이 되냐면 한 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풀근자가 몇 명이냐가 5인 이상이냐 미만이에요. 그럼 우리 뭐 월수금 뭐 화목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평균 구해가지고 이 학원이 5인 이상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게 5인인 기준인 거고요. 5인이든 아니든 적용되는 게 해고, 예고, 퇴직금, 주휴수당 이 세 가지예요. 해고 예고는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한 달 전이 아니라면 한 달치 급여를 드려야 되는 법인 거고요. 퇴직금은 당연히 퇴직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주휴수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는 5인이든 아니든 다 지켜야 되는 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해고 예고는 제가 말씀대로 간단합니다. 한 달 전 고지, 그 다음에 한 달 전이 아니면 한 달치 급여를 드려야 된다라는 법인 거고요. 퇴직금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고 주휴수당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누구한테 주느냐가 핵심이에요. 누구한테 주느냐?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시간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왜 마트 근로자를 하루 7시간 근무 주 이틀로 뽑냐면 이런 것들이 다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그래서 주 15시간이 넘고 1년이 넘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을 안 줍니다. 안 준 근로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완벽한 비율제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사업자. 그 사람 제외한 나머지들은 주 15시간이 넘고 1년 이상 재직한 건가는 퇴직금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퇴직금도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복잡합니다만 최근 3개월치 급여로 곱해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러프하게 간단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최근 3개월치 임금이에요. 최근 3개월치 임금이 갑자기 늘었다. 는 거대로 줘야 됩니다. 갑자기 줄었다. 준 거대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늘었을 때는 이슈가 없겠죠. 줄었을 땐 그분이 이슈를 만드시겠죠. 네, 그분이 이슈를 만드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항상 뭐라고요? 기준은 그분과 나와의 분쟁이 없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퇴직금도 중요하지 않다. 그분이 분쟁을 안 일으키면. 그래서 여기 내가 이분이 입사를 언제를 했고 1월 1일 했어요. 18년 12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가면은 급여를 퇴직금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이것도 계산을 다 해주거든요. 우리가 기본급 예를 들어서 다 150만 원이다. 그러면은 네, 계산을 해가지고 퇴직금 계산해 주는데
이거는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재직일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퇴직금을 줄 수 있다.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하루치로 나눠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퇴직금이 얼마지? 라고 궁금을 하면은 이 사이트에 기록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요. 퇴직금은 이 홈페이지 이용하면 간단하다. 마지막 임금 명세서거든요. 임금 명세서도 지금은 요즘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드린 임금 명세서는 원래 어떤 문서로 줘야 되죠? 이거를 선생님들께 각각 매달 드려야 되는 게 임금 명세서면 요즘에 이제 나온 홈페이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어제 한번 본 거거든요. 이 들어와서 우리가 번을 등록을 하고 얘는 4대 보험 몇 시간 근무하고 이 친구는 몇 시간 근무하고 3.3%를 줍니다라고 입력을 해놓고 우리가 네, 여기 들어와서 이 친구에게 얼마를 근무를 했고 기본급이 얼마고 4대 보험이면은 자동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까 퍼센트로 자동 되는 거고 말고 우리 3.3%다 하면은 여기다가 뭘 적어야 된다고요? 기본 시수 곱하기 임금 혹은 기본급 플러스 주휴수당에 대해서 여기 적고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을 적어야 됩니다. 적고 3.3%가 계산이 되고 우리가 이 친구에게 부가명세서를 보내줘 라고 하면은 그 친구에게 가는 거예요. 매번 문서 만들고 이러는 것도 번거로워서 여기다 가면 뭐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학원에서 뭘 보냈고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라고 하면은 누름 링크가 돼서 내 생년월일을 입력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네, 하는요. 우리가 급여를 왜 줘야 되는지, 뭘 줘야 되는지 한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고를 의무는 분쟁이 없어야 한다. 세금 주는 거가 근로자 여부 아니다. 뭐가 여부다? 이 사람이 근무를 어떻게 하느냐가 근로자냐 아니냐를 구분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웬만하면 근로자로 되는 건데 하나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였죠? 완벽한 비율제는 나는 아무런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뭐 임금이며 뭐 퇴직금이며 뭐 주휴수당이며 아무런 계산을 안 해도 된다.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좋다. 신고하는 사람들이 이렇저렇 비용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매월 인건비 신고를 10일에 납부하는 걸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것도 인건비 신고도 대략적으로 보니까 직원 한 두 명부터도 사실은 기장을 맡기는 게 낫더라고요. 우리 매출 규모와 이런 걸 봤을 때 기장을 맡기면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기장을 사실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게 좀 복잡하긴 한데 사실 3.3%로 하는 것들은 크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다음 우리가 4대 보험과 3.3%를 구분하는 거는 급여 지급을 하는 거지 4대 보험만 근로자고 3.3%가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니다. 둘 다 근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4대 보험은 이런 비용을 뗀다. 그리고 어떻게 4대 보험료를 계산하냐면 비과세를 제외하고 계산을 한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4대 보험을 든다는 순간 이 급여는 몇 배로 늘어난다? 100배가 아니라 110%로 늘어난다는 계산을 하면서 4대 보험과 3.3%를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급여 명세서는 이런 금액들을 다 기재를 해서 제공해야 되는 거다. 이건 왜 기재를 해서 제공해야 되는 법을 만들었다고요? 이거 가지고 분쟁하려고. 네, 분쟁 날 때. 그래서 3.3%는 훨씬 간단하다. 왜? 이런 보험료들을 다 그분이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하는 것도 너무너무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휴수당, 최저시급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기본 시급에다가 우리가 근무 날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계산 방식은 이와 같고 자동으로 진행되는 홈페이지 공유해 드릴 거고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 예고는 5인 상관없이 발생한다. 5인 기준은 뭐였다? 월화수목금 다 근무하는 사람이 1명, 2명, 3명 나뉘는 거. 그 다음에 퇴직금 대상은 15시간 이상 1년이 플러스 되면서 그 다음에 비율제 제외한 근로자들은 우리가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게 발생을 한다. 이게 다 비용이니까요. 퇴직금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면 되고 임금 명세서는 요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되고 별도로 문서나 이런 것들을 주셔도 되고 카톡으로 꼭 정해진 표 아니어도 됩니다.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법이 생겼다고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로 또 이게 어느 정도 조정 과정이 거칠 거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긴 할 겁니다만 우리가 법이 마련되면 이걸 지키는 게 그래도 좋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 보게 강의를 마치고요.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지금 원장님의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4대 보험 200만 원 중에 뭐 100만 원은 4대 보험, 나머지 100만 원은 3.3%로 뭐 주는 뭐 이런 학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이 사항을 제외하고 특이 사항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답변이 안 되면 알려드리고 만약에 이게 아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 중에서 혹은 지금 내 상황에 궁금해 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들은 것 중에서 이건 좀 내가 아는 것과 잘못된 것 같다. 혹은 좀 궁금하다 하는 것들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채팅창에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인의 원장은 제외됩니다. 예, 제외됩니다. 원장은 포함되지 않고 직원 수, 아까 그 완벽한 비율제가 있다. 그분도 제외예요. 근로자만 포함되는 거예요. 0.3% 신고하면서 간이지급 명세서 신고 시 강사는 코드는 무엇으로 잡아 신고를 하나요? 이거 코드 번호 제가 다른 서류에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PT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다가 코드 번호 뭘로 해야 되는지를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공부방 강사도 급여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이게 제가 제일 처음 답변 드린 거예요. 누구한테는 안 되죠? 교육청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금 신고는 무조건 뭐 하는 게 유리하다?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 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국세청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소득세를 적게 내는 거예요. 네. 자, 네. 주 16시간 근무하고 주 14시간으로 변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 시 퇴직금 대상 여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살짝 규정을 벗어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16시간 근무하는 것만 포함됩니다. 퇴직금에 내가 예를 들어 365일 16시간 근무를 하다가 나머지 하루를 14시간이다 라고 하면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그분이 기분 나쁘겠죠. 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분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크게 나뉜다 라고 하면은 근무 기간이 우리가 전체가 1년이 되는 거잖아요. 1년 중에 6개월은 퇴직금 발생 이슈가 있는 6개월, 나머지 6개월은 발생 안 한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50%로 계산이 돼서 지급이 되는 형태예요. 비율제 강사는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비율제 강사. 비율제가 뭐가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비율제. 비율제 강사 중에서도 근로자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개 차이는 뭐였죠? 얘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도 사업인 개념. 완벽한 비율제 5대5, 8대2 혹은 강의실 사용료, 월세를 내고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업자예요. 이분들은 동관계만 명확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비율제 중에서도 근로자로 보는 성격이 높은 이런 분들 최소 보장 준다거나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뭐가 된다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강사를 원천 징수 전에 예전에 신고 못한 거 있으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이거 신고 기간이 있고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매월 10일, 두 번째가 이제 분기별로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 신고일을 지나면 신고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묻게 됩니다. 가산세는 사실 크지 않아요. 연을 넘어가는 것들은 큰데 신고를 제때제때 하지 않으면 세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똑같아요. 뭐 이런 세금 안 내면은 다 뭐가 붙죠? 뒤에 또 다른 돈이 더 붙는 개념이에요. 세금 간단합니다. 돈 안 내면 돈을 더 내라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신고 가능합니다. 한 번에 신고했을 때는 소득세, 내가 내년에 내야 되는 소득세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 원천징수세는 지금 가산세가 붙겠죠. 늦었으니까. 시간제 대학생 단기 알바도 주 10시간 근무하면 3.3% 신고하는 게 법인가? 보통은 그냥 주거든요. 비용 처리 항목은 어디 속하나요? 이게 단기 알바라는 게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사실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요 화면이죠. 요 화면이에요. 단기 알바라고 하는 게 이제 일용직을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요즘에는 보통 일용직이라 하면은 건설 현장 제외하고는 다 일용직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왜냐면 하루만 딱 근무하는 것만 단기 알바예요. 하루 하고 아닌 사람. 이틀부터는 근로자로 많이 봅니다. 이틀부터 보는 순간 이렇게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근무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근로자로 봐요. 신고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다 계약서 쓰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일용직은 사실 15만 6천 원까지는 세금을 안 매기는 형태예요. 15만 6천 원이 다 15만 6천 원 하루에 버는 금액이면 사실 굉장히 고액 일용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현장보다는 근로 현장에 많이 맞춰진 일용직이라고 보고 저희는 그냥 사실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게 더 가깝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3.39로 신고를 하는 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냥 준다. 보통 그냥 줘도 사실 많은 분쟁이 안 일어나는 건 이 분도 이거 받았을 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현금 받고 신고하는 경우가 없는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핵심은 뭐였어요? 그분과 나와의 어떤 관계, 이분이 분쟁을 일으킬 때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요수당은 3.3% 대상자도 줘야 하는 건가요? 주요수당은 3.3% 대상자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줘야 된다고요? 주요수당은 3.3%냐 4대 보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했죠? 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느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요수당은 다 줘야 되는 형태예요. 네,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네요. 하루 5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 하루 네 타임, 주 타임 13.3시간인데 아니요. 13.3 그러니까 퇴직금 주휴수당 다 기준이 뭐였죠? 15시간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5시간이 넘는 순간 15시간 포함이에요. 15시간 넘는 순간 다 해야 되는 거. 15시간이 안 되는 순간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10분 수업 쉬는 시간 이게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강사분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런 거. 10분 쉬는 시간은 원장님들은 쉬는 시간이고요. 선생님은 일하는 시간이에요. 네. 관점이 다르죠. 이거를 우리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보면은 이 10분 쉬는 시간은 웬만하면 95%는 다 노동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동시간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으시겠지만 요거는 다 포함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인가요? 이것 이외에도 혹시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 제가 답변 못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시면 제가 오늘 다 이 홈페이지 관련돼서 저희 공지사항에 공유를 하고 질문 있는 것들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교육이 어떠셨나요? 오늘 교육은 사실 굉장히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교육이에요. 아,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는 것들이고 얼마 전에 19일에 지금도 하는 게 많은데 또 해야 된다는 법안이 나와서 네, 제가 이것도 해야 되는 게 법입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법은 지켜야 되는 거긴 한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내용을 아는 게 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유의하시면서 운영하시고 상황에 따라 나오는 것들 우리 또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지사장님도 계시고 또 본사도 있으니까 물어가면서 분쟁 없이 학원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또 한국도 수학 원장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행운을 빌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